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이제야 가을 이쁜 꽃들을 조금 보나 했는데 이제는 겨울을 걱정해야 하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한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과연 대비할 수 있을까요? 몇 년 동안 지금의 집에서는 방고님, 방구석 고수님과의 나름의 노하우가 많이 쌓였는데요. 이것도 동양집, 남양집, 아파트 빌라 등등 모든 컨디션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면서 나름의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한파 대비를 위해서 본격적인 영상을 살펴보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올 겨울 추위, 예상 한파. 최근에 겨울의 상황과 이번의 겨울의 예상 온도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21년 10월 16일 뉴스. 9시부터 한파특보, 64년 만에 추위, 서울 0도. 작년에도 한반도 독한 겨울, 즉 한파에 고생을 많이 했었죠. 눈도 많았었고요. 작년에는 전국 평균 기온이 역대 하위 10위권 안에 들어갈 만큼 추웠었는데요. 베란다의 온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야간 온도를 살펴보면서 준비하는 거죠. 올해도 무서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액션은 무엇일까요? 야간에 온도가 영하로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바로 준비에 들어가는 거죠. 올겨울 맹추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바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 겨울의 포인트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베란다 컨디션을 유지하자입니다. 두 번째, 주의점. 뾱뾱이 사용 시의 주의점. 베란다 내부의 온도를 높인다고 통풍에 소홀하면 안 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식물도 숨을 쉬어야 하는데요. 밀폐된 곳에서의 공기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뾱뾱이를 이용해서 샤시 시공을 하더라도 일단 문이 잘 열리도록 해야 하고요.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겨울에 남향 베란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는 빛이었죠. 예전 남향 베란다 소개하면서 설명드렸었죠.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해당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여름에 온도는 높지만 각도상으로 남향 베란다에 빛이 오랜 시간 들어오지는 않았었거든요. 늦여름에 점점 해가 누우면서 빛이 많이 들어왔었죠. 겨울에는 오랜 시간 빛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광량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빛 자체가 약하기도 하고요. 온도를 엄청 높이거나 하지는 않지만 한낮에 겨울에도 창가에서는 따뜻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런데 뾱뾱이를 설치한다면 온도 부분에서는 좀 더 유지를 하지만 광량이 줄겠죠. 샤시의 성능마다 다르지만 저희 집의 샤시의 성능을 저는 알고 있는데요. 테스트를 했었던 영상도 있었죠. 제 생각에는 최신 샤시는 더 빛이 적게 들어올 거라 판단되는데요. 곧 이사 가기 때문에 이사 후에 추가적인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적으로 집집마다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셔야겠죠. 집집마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세 번째, 이번 겨울의 포인트, 월동이 가능할까요? 일단 이번에 소개해드릴 중요한 포인트는 월동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월동이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아파트마다 컨디션이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식물이 냉해를 입을 것인가 아니면 버틸 것인가인데요. 0도 근처로 내려가면 냉해를 입겠죠? 각 상황에 따라서 따져보겠습니다. 과연 베란다의 온도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우선 외부의 온도가 굉장히 절대적이고요. 그것을 차단하는 베란다 샤시의 성능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우풍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집 자체, 거실의 난방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에서는 한파특보로 일찍 10월부터 요란하게 알림을 울렸고요. 아마도 올해 겨울도 굉장히 많이 추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외부의 온도가 낮아지는 타이밍에 베란다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상황입니다. 한번 냉해를 입은 식물은 보통은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거든요.
꼼꼼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예상보다 더욱 추워진다면 과연 베란다에서 월동이 가능할까요? 겨울철 월동의 최적인 온도는 대략 야간 15도, 주간에 20도에서 25도인데요. 한파가 몰아친다고 하는 상황에서 주의해야겠죠. 결론적으로 베란다에서 야간에 5도, 주간에 20도 정도만 되어도 잘 자랍니다. 낮에는 춥고 저녁에도 추우면 광합성을 해서 축적한 영양분을 고르게 퍼뜨리지를 못하는 거죠. 적당한 성장은 못하지만 버티기는 하는 개념인데요. 케바케이지만 영하로 온도가 내려가는지 아닌지가 중요하고 영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베란다 월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냉해를 막을 수 있는 거죠. 남향 베란다인 저희 집은 겨울에 정말 추울 때는 거의 1도까지 내려갑니다. 이 부분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겨울에는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라늄한테는 조금은 나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동양보다 좋다는 얘기겠죠. 온풍기? 노노노노노. 솔루션은 거실 문을 열어두는 건데요.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 샤시를 의미하고요. 컨디션에 따라 아주 살짝이요. 올해 한여름에 저는 24시간 풀로 에어컨을 가동했는데요. 조금 더 나오는 전기세와 식물 중에 저는 식물에게 조금 더 환경을 선사하기로 했었죠.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요. 겨울에도 비슷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 기운을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뿅뿅이의 단점은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옵션이 온풍기, 난로등인데요. 노지하우스 가드닝이 아닌 아파트 베란다, 발코니 가드닝에 초점이 맺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반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온풍기는 추천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아실까요? 차에 탑승해서 한겨울에도 히터를 안 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의자 열선이랑 핸들 열선만 켜고 기다리시는 경우도 많죠. 그 이유는 공기가 텁텁하니 건조해지기 때문인데요. 저도 비슷합니다. 한겨울의 변화를 최대한 줄이는 상황에서 공기를 건조하게 하면서 그것도 일관된 변화가 아니라 온풍기를 켜는 경우는 완벽히 케어해줄 자신이 없는 거죠. 하지만 많은 고수님들이 사용하시는 노지에서의 하우스 가드닝은 다른 케이스입니다. 조금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연탄난로 등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저는 겨울에는 거실 사시를 살짝 열어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커튼을 이용해서 너무나 많은 열을 뺏기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자연스럽게 커튼이 두 영역의 온도를 커트해주죠. 그리고 조금 많이 춥다 싶은 날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열면서 온도를 조절하죠. 그렇게 되면 거실의 온도와 발코니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적당한 차이를 가지면서 조절이 됩니다. 다섯 번째, 강조 또 강조 통풍.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조금 춥지만 꼭 일정 시간 겨울에도 통풍을 해주어야 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거죠. 사람에게도 중요한데요. 식물 모두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통풍은 필수이자 사랑입니다. 작년에 워낙 통풍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주기. 기존 영상에서 물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고수 바이 고수이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따라해보면서 본인의 느낌을 살려야 합니다. 잘 맞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 아시죠? 나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물을 줘야지, 또는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줘야지 등의 방법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완전 뼈라뇽을 선호하시는 고수님들도 있지만 일단 물을 줄여야 하는 것은 맞고요. 너무 말라서 물을 흡수하는 역량, 능력 자체를 상실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이것도 화분마다 상태에 따라서 들어보면서 결정을 하죠. 여름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게 주는 것은 맞고요. 제라늄의 상태, 성장 등을 확인하면서 물을 주고 물마름 등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울 경우에는 물을 줄 때 겉흙이 말라있을 때 물을 주는 것이 좋겠죠. 당연히 조금씩 물을 자주 주는 게 좋은데요. 물론 베란다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온도가 높고 화분흙이 잘 마를 때에는 물을 흠뻑 많이 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환경상 자체적으로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물이 잘 마르지 않겠죠. 감안해야 합니다.
조금 어렵다면 저면 관수 방법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겨울 대비 영상을 제작하였는데요. 다음에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